네,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양측의 최종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펼쳐졌습니다. 드디어 밤 늦은 시각 최종 변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2주 뒤면 길고 길었던 탄핵 국면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탄핵이 기각되든지 탄핵이 인용되든지 둘 중 한 가지 선택만 헌법재판관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 늦은 시간에 양측의 시위대 100여 명이 헌재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담벼락을 넘는 시도도 있었고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행태도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입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최종 변론이 시작되는 오후 2시가 되자 헌재 앞은 결국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태극기를 든 남성 한 명이 탄핵 무효를 외치며 헌재 정문을 향해 뛰어들더니 헌재 담장을 넘으려고 하거나 도로 한복판에 들어눕는 불법 행위가 속출했습니다. 당초 신고와 달리 불법 집회 양상으로 흐르자 경찰은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속히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집회 참가자들의 돌출 행동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 사이에는 고성과 욕설이 오갔습니다. 급기야 집회 참가자 한 명이 탈진해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촛불 집회 측은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국민엽서 1만 장을 헌재에 전달했지만 다행히 태극기 집회 측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이 긴장감은 내일 최고조에 달합니다. 내일 3.1절은 휴일이지만 저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는 저희 오픈 스튜디오 바로 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모두가 대규모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휴일이지만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을 특별 편성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일 광화문에서 펼쳐지는 양측의 시위 집회 현장에 대해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내일 3.1절 생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바람은 제발 양측 간의 이 물리적 충돌이 없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이 긴장감과 상황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헌재 앞에서 시위대 참가자들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박수와 김무도 군대의 일본을 책임져라. 야, 이 더러운 나라구만 이거. 야, 이 나라에 태극기 들고 다니는데 경찰이 여령을 해야? 죽어? 너희들 나중에 우리한테 고마워할 때가 있을 거다. 걱정하는 애들이 네, 이 발언들과 행동들이 점점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결론, 최종 선고일이 점점 다가오자 이렇게 분위기는 격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왔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탄핵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격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먼저 태극기 집회 참가자입니다. 어제 헌재 앞에서 재판관들을 사형하라라는 외침도 나왔고요. 급기야 이정민은 심근경색으로 죽어라. 이런 아주 부적절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3인의 안위가 어떻게 지켜지냐. 살해 압박 벌벌 떨고 있는 게 무슨 재판관이냐. 태극기 측에서는 이런 과격한 발언이 어제 헌재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측 탄핵을 찬성하는 일부 누리꾼들이 기각되면 싹 다 죽이자. 박사모드라고 전쟁을 치르자. 할배들 사라져야 한다. 역시 과격한 극단적인 표현들이 지금 점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내일 3.1절을 향해서 양측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려가고 있는데 네. 더군다나 양측의 동선도 내일 겹친다고요. 걱정이죠. 내일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는 늘 그렇지 촛불 탄핵 지지 세력의 집회가 있습니다. 세월의 천막이 이제 놓여져 있는 그곳에서 늘 진보 단체와 탄핵 찬성 세력이 집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늘 촛불 세력들이 집회 행진을 했죠. 근데 내일 행진은 보수 단체가 태극기 집회가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은 처음으로 그 보수 태극기 집회, 그러니까 탄핵 반대 세력들의 집회가 되어 있는데 태극기 집회가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서 청와대 앞으로 행진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광장하고 이 집회 행진하는 세력이 바로 이제 가깝죠. 그러니까 내일은 그 어느 때마다도 양측이 충돌할 우려가 큽니다. 촛불 시위 장소인 광화문 광장을
지나쳐서 가야 하는군요. 태극기 집회가. 원래는 이제 광화문 광장 주변의 도로를 막고서 행진을 하게 돼 있는데 뭐 도로와 이 광장 사이에 거의 구분이 없으니까 예. 누가 봐도 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경찰이 내일 어떻게 방어선을 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특히 이제 3.1절이니까 내일은 태극기가 정식 개항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태극기 행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 공식 정부의 3.1절 기념 행사도 있죠. 행사가 끝난 다음에 태극기 집회와 그다음에 태극기 정식 행사, 그다음에 촛불 탄핵 찬생 세력이 막 뒤엉켜서 내일 아마 엉망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윤태호 실장님,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말이에요.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고 그 옆으로 이제 태극기 시위대가 지나가면서 청와대까지 가게 되는데 이 광화문 광장을 관통하는 그 순간에 이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말이죠. 서로 몸싸움도 벌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경찰이 그 좁은 시위대 사이의 거리를 과연 갈라놓을 수 있을까, 내일? 이 경력이 한 5만 명 정도 동원이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큰 길은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차단하기가 쉬운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골목이라든지 이면도로라든지 행진하는 과정에서의 충돌까지도 완벽하게 이제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걱정이고, 좀 양측 다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탄핵 찬성 집회하는 분들한테 좀 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맞대응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시고 좀 이제 대응을 피하는 게 이게 비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게 이제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내일 걱정되는 것은 10시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식 행사가 있습니다. 예. 그럼 그 공식 행사에 나오는 차량과 뭐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 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회의장도 오겠죠. 여러 이제 뭐 관련 이제 유관기관이라든지 오부 요인까지 다 오게 돼 있는데 아마 헌법재판관들은 안 올 것 같고 네. 거기가 이제 아수라장이 되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광화문 광장이 내일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이 칼럼 태극기 집회 측에서 전국 버스 3,000대의 좌석 예약이 이미 끝났다. 500만 명에서 700만 명까지 내일 운집할 것이다. 이 광화문 광장에 지금 이렇게 이미 밝혔어요. 그렇죠. 뭐 기선 제압인 것도 있겠고, 이제 촛불 단체에서 여러 번 민중 총궐기처럼 한 2차례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각각 지역 단위에서 하다가 이 광화문에서 총 집결하는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 뒤지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그 윤 실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촛불 시위에 나갔던 사람들 여기에 자극받을 필요가 전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냥 그동안 어떤 평화적인 시위를 계속했었고 비폭력을 지향했었고 그것이 사실상 사람들에게 먹혀들었던 거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된 그런 계기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촛불을 든 사람들이 태극기를 든 사람들의 어떤 그 차이점은 어느 정도의 폭력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데 내일 아마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전체 어떤 세를 집결해서 행진을 하고 좀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보이는데요. 자극받을 필요도 없고 거기 말려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냥 기존 기조대로 그냥 차분하게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우려인 게 촛불을 드는 순수한 시민들은 결코 몸싸움도 없을 거고요. 물리적으로 대응 안 할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는데 김배무 의원님, 그러니까 뭐 이미 많은 사례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전문 시위꾼들이 순수한 대다수의 촛불을 든 시민들 사이에 위장해 있다가 태극기 집회와 일부러 몸싸움을 연출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현재 지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뭐 촛불만이 굉장히 비폭력적이고 태극기는 폭력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극기에 나와 있는 어르신들 중에도 진정성과 순수성을 갖고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라는 분들 중에서도 대다수의 시민들은 진정성을 갖고 나오나 그 중에 일부가 이석기 석방구호를 내세우고 뭔가 극단적인 정치 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태극기 집회에서도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하는 일부 세력이 이걸 폭력적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거는 중간지대에 모여있는 시민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얼마든지 목로와 광장에서 이야기는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극단적 유혈 사태들을 어떻게든 충돌시키게 만들려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남 피살 사건 때문에 화학물질을 사용했느니 마느니라는 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들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양극단으로 우리 사회가 분열되게 되면 결국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득을 얻게 되는 건 누구겠습니까? 굉장히 국제적으로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하루빨리 종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단합하는 일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혹시나 아주 만약의 경우라도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이런 정말 못된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내일 결국은 대한민국 뭐 CCTV 등등으로 아주 수사가 발달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다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라 예.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내일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 집회 시위관들의 사이에 차벽이나 경찰 인력으로 최대한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양측을 격리하겠다라는 입장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 휴일이지만 저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특별 생방송을 편성하겠습니다. 양측 간에 제발 평화적인 시위, 물리적 충돌이 없는 차분한 시위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 와중에 김병민 의원님, 예. 내일이 3.1절이라 태극기 집회 차원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태극기를 개항하려고 마음을 먹은 수많은 서원이를 갖고 있는 시청자들이 네. 이걸 태극기를 달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분도 있다. 물론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많은 분들도 선의를 갖고 있겠지만. 네. 당연히 달아야죠. 예. 당연히 달아야 되는데 오늘자로 동아일보 보도된 기사를 보니까 이런 고민하는 게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일부 자치구 구청들에서 고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고민이요? 왜냐하면 태극기 개항률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1절과 같은 국경일에는 구청이나 자치단체에서 나가갖고 적극적으로 이 거리에 태극기를 개항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나가서 열심히 태극기를 다 꽂아놓고 있으니까 일부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빛이 좀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꼭 자치단체가 나서갖고 태극기 집회를 선동하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제 한 시민이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자치단체에서 태극기를 개항하는 저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태극기를 개항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특히나 내일 같은 예. 경우는 3.1절에 대한 그 정신을 다시 되새겨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건데 이게 어찌 보면은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기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특정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는 부분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약간 좀 불편해하는 감정도 있는 것 예.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저는 이제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런 모든 일들이 해소될 건데 태극기를 가지고 좀 너무나 정치적인 목적에 활용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또 일견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좀 색깔을 가지고서는 태극기 사용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일 3.1절에는 더더군다나 많은 국민들이 태극기 개항에 좀 같이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공식 자문 변호사 송강훈 변호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내일 3.1절인데요. 태극기 개항하실 겁니까? 해야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달고 싶은데 예. 이게 행동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태극기 개항할지 말지 고민될 것 같다. 네. 왜요?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 제가 이제 종합 평가를 해보면 예. 나는 김평우, 서석구 변호사, 김진태 여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 다른 건 몰라도 뭐니 해도 태극기가 히트 상품 같아요. 저같이 태극기 달아야 될 사람 곤란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예, 먼저 태극기 이렇게 하신 거 보면 뭐 다른 점은 몰라도 굉장히 그 점은 참 눈에 번쩍 띄는 아이디어였겠죠. 저는 촛불한테 제가 촛불파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바로 굳이 따지면 촛불파거든요. 저는 탄핵이 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인데 만약에 내일이나 앞으로 한 결정될 때까지 2주간 예, 야. 내가 촛불 집회를 그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가 권한이 있다고 하면은 예. 나는 숙려 기간을 좀 갖고 싶어요. 아, 숙려 기간. 네. 거리 나서지 말고 예. 우리가 1단계 하고 그다음에 2단계 이제 태극기에 나섰잖아요. 태극기는 저는 그 점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 있다. 할 때까지 해보셔야죠. 예. 그래야 이 에너지도 발산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아량도 있다고 하는 보여주는 점에서는 나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예. 그러면은 촛불 입장에서는 꽤 여유가 있게 이 상황을 좀 본다고 하면은 나는 우리는 좀 기다려라. 예, 좀 결정을. 집에서 차분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는 전략적으로 꽤 좋은 거고 그래야 우리가 사회가 이 다음에 2주 뒤에 사회가 어떻게 되든 간에 예. 이게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 우리는 결국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살아가야 될
공동체지 이 고민하는 기간을 고민하는 그 기회를 그래도 그거는 같이 나눠야 될 거 아닐까요? 예. 그 점에서는 이 촛불을 주도하는 이 운동단체들 그 단체 기 들지 말고 진짜 순수한 시민들만 굳이 참석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딱 한두 번만 하고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숙려기간, 네. 헌재의 판단 한번 기다려보자. 네,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해야죠. 예. 저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일부의 일탈이 있었어요. 일부 일탈이 있지만은 사실 돌아가면은 어느 부모의 부모님이고 그렇죠. 또 네. 돌아가면 자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분들이 100만을 넘었다. 뭐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부분에서 보면은 사실 부모님들이 살짝살짝 태극기 집회에 나가고 있다는 것 같다 자식들이 알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에서 물어보면은 사실 나가고 싶은데 눈치 봐서 못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나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집에 오면은 자식들한테는 모른 척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자식들은 이제 촛불을 지지하고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자식 마음 상하게 할까봐 그런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나가서 깜짝 놀랐다. 부모님이 그런 식으로 뭐 나가시는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가셨더라. 부모님들의 그런 정치적 의사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걸 몰라 자식으로서 몰랐다. 이번에 다시 보게 됐다. 이런 그 평가도 들었어요. 예. 그래서 광장에서는 우리가 얘기를 하되 이제 들어와서는 그 숨기시거나 서로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일도 한번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실 때도 들어와서 자식들을 보는 마음으로 또 부모님을 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안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어른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촛불이든 태극기든 어느 쪽이든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라는 사실 꼭 명심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일 저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는 3.1절 휴일에도 특별 생방송을 보도할 예정입니다.